오늘 준비한 얘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병무청에 신체 검사 하려고 전날 저녁에 가서 묵었던 숙박업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네, 근데 오늘 얘기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다소 찝찝하고 기분이 좀 나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때도 다음날에 오전에 제가 일찍 병무청 신체검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일 끝나자마자 짐을 챙겨서 병무청 근처로 차를 끌고 이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었는데 가서 숙소를 찾고 결제해서 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근처에서. 근데 시간이 늦었어서 그랬는지 막상 도착하니까 주변에 숙박업소가 대부분 만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그 병무청 일단 찍고 갔었으니까 그 앞에서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병무청이랑 좀 얼마 안 갔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되게 허름한 건물에 돌비 모텔이라는 그 낡은 간판을 딱 보고 그대로 예. 차를 끌고 따라 들어갔어요. 이게 외관은 누가 봐도 뭔가 여인숙? 여관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 건물은 겉에서 보면 2층짜리였는데 외벽은 되게 오래된 민가처럼 막 하얀색 페인트 되게 막 벗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여기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보이는 거미줄에 먼지들, 그리고 담배 냄새하고 곰팡이, 그리고 좀 이상하게 약간 향수 냄새 같은 게 좀 섞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됐네 그러고 딱 프론트로 다가가서 저기요 혹시 방 있을까요? 딱 말하자마자 주인분께서 별말 없이 그냥 열쇠를 하나 쓱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얼만가요? 이렇게 막 묻고 결제를 하고 나서 열쇠를 딱 받아 들었어요. 딱 그 옛날 그것처럼 플라스틱 키홀더 같은 거에 매직으로 103이라고 적혀 있었고 뒤돌아서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온수는 버튼 누르고 10분쯤 있으면 나오고 12시 지나면 복도 불 다 끌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데 뭔가 괜히 여기로 왔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제일 가깝고 그래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어두침침하고 뭔가 되게 찜찜한 카페트로 된 바닥을 그냥 한 걸음씩 터벅터벅 걸었어요. 근데 그때 제 방 위치가 그 프론트에서 꺾으면은 안 보이는 쪽으로 꺾어서 완전 복도가 있는데 그쪽 끝방이었어요. 제 방 앞에 맞은편에는 104호가 있었고요. 103호 앞에 딱 가고 있는데 104호 문 아래에서는 되게 희미하게 TV 빛처럼 막 바뀌었다가 하는 그런 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뭐 누군가 투숙객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 방 문을 열고 딱 방에 들어왔는데 이게 바깥보다 그 쾌쾌한 냄새가 확실히 더 진하더라고요. 눅눅한 그 시트 냄새, 그리고 막 여기저기 쌓인 오래된 먼지들도 보이고 좀 굉장히 신경이 쓰이면서도 좀 귀찮기도 했어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들어오자마자 씻어야 되니까 온수 먼저 틀어놨어요. 온수 먼저 버튼 눌러놓고 짐 가져온 거 이런 거 대충 막 정리하고 또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간단한 것들을 사왔거든요. 그런 거 테이블 쪽에 막 세팅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났으니까 바로 욕실 가서 얼른 후다닥 대충 씻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게 딱 씻고 나오니까 그나마 좀 뭔가 낫더라고요. 아까 들어왔을 때보다는 좀 적응이 됐는지.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챙겨온 잠옷으로 일단 또 갈아입었고 그냥 누워서 영화나 보면서 한잔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맥주 딱 꺼내 들고 침대로 가서 딱 그냥 누웠어요. 근데 딱 눕자마자 어디선가 딱딱딱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침대 소린가? 그냥 오래돼가지고 약간 나무 꺾이는 소린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 상태로 그냥 누워서 영화 틀고 누워서 맥주 홀짝홀짝 막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진짜 여기가 방음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오래된 민가처럼 그런 곳에 약간 숙박업소를 한 느낌이라 외벽인지라 이게 방음이 안 돼서 옆방에서 막 벽 쿵쿵 치면서 소리 좀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가지가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 소리를 줄였어요. 근데 이게 영화 소리에 못 들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랬는지 전혀 몰랐는데 소리를 줄이고 나니까 그 맨 처음에 들렸던 딱딱딱 이 소리가 계속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침대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영화를 순간 딱 멈췄어요. 멈추고 계속 딱딱 소리가 나길래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하면서 여기저기 막 귀를 대봤어요. 그러다가 딱 느껴진 게 아무 데서도 가까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워서 위를 봤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 위에서 나는 소리네. 이게 천장에서 들려오는 되게 규칙적이지만 일정하지가 않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이 물방울인가 아닌가 뭐야 이러고 있다가 근데 뭔가 되게 막 비닐 바스락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금속 같은 게 막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어느 순간 멈췄다가 또 다시 딱딱 그렇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침대 옆에 서가지고 천장이 또 낮았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문득 핸드폰 시계를 딱 봤어요. 그때가 시간이 딱 12시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선은 천장 쪽을 향했는데 천장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는데 한쪽 모서리 쪽에 약간 좀 누렇게 약간 번진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약간의 진동하고 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냥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소리에 이끌리듯이 계속 집중을 하게 됐고 한참을 이러고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이게 천장에서만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장에서 나는데 가끔씩 문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104호 방향 쪽인 것 같아요. 제 앞문. 옆쪽이면 옆에서 들려야 되는데 앞쪽에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뭔가 쿵쿵 하는 이런 둔탁한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참 이상한 게 천장 쪽에서 딱딱 소리가 들리면은 반응하듯이 약간 서로 신호 주고받는 것처럼 그쪽 방에서도 또 쿵 소리가 한 번 나고 위에서 딱딱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옆방에서 쿵 소리가 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서서 보고 있는데 끼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문 쪽으로 다가가가지고 거기는 문구멍이 있었어요. 문에 그 돋보기처럼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밖에. 그래서 문구멍으로 밖을 한번 봤어요. 밖을 봤는데 그 좁은 문구멍으로 본 복도 끝에는 여성의 실루엣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지나면 불을 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 꺼진 복도 그리고 되게 희미한 불빛 속이라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분명히 여자의 그런 실루엣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갑자기 벽 쪽을 보고 있다가 제 문 쪽으로 쓱 돌더니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천천히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주인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숨죽이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힘없이 손끝으로 문을 톡톡 이러고 계속 두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확 들었는데 그 들면서 얼굴을 완전 그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얼굴만 꽉 차 보였어요. 그래서 눈 마주친 것 같아서 순간 엄청 깜짝 놀라서 뒤로 확 물러섰고 그 순간에 숨소리조차도 들릴까봐 입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굳어서 서 있었어요. 그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진짜 신기하게 어느샌가 복도가 조용한 거예요. 그 딱딱 소리, 쿵 소리도 안 나고 밖에 뭔가 인기척 같은 것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 여는 소리도 없고 발소리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해서 프론트에 콜을 했어요. 전화기 쪽으로 가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주무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저기 저 103호인데 위층 천장에서 자꾸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층이요? 103호 위에는 방 없어요. 그러길래 없다고요? 하니까 예, 그 2층은 창고로만 쓰는데 그 103호 쪽은 위로는 아예 건물도 없어요 라고 하시길래 그래요? 아니 근데 분명히 천장에서 지금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104호 천장 위에 그 다락 같은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아마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죄송한데 만실이라 지금 방음 못 바꿔줘요.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떡해요.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그 시간에 이미 맥주 한잔 했으니까 또 운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 끊고 나서 가만히 서 있다 좀 괜히 찜찜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시 문구멍 쪽으로 가서 복도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근데 불 꺼진 복도는 여전히 굉장히 스산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당시 빛이 새어나오고 있던 104호도 불빛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게 불 꺼진 복도를 딱 보고 있는데 그때 제 문 쪽 바로 제가 문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문 쪽 바로 위에서 뭔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순간 입구에 제가 여기 복도를 걸을 때 여기 입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뭔가 되게 이질적인 향수 냄새가 순간 확 스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소리에 반응해서 제가 바로 천장이 시선으로 가죠. 그래서 시선을 천장으로 했는데 그게 약간 좀 오래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틈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천장에. 예. 근데 그 틈 사이에서 무언가 딱 반짝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갑자기 삐리리리 하면서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네? 받으니까 손님 혹시 그 방에서 뭐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였어요. 아니요. 저 누워서 자려는데 왜 그러시죠? 하니까 아니 지금 102호에서 103호 시끄럽다고 자꾸 전화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소리는 지금 이쪽이 아니라 104호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또 아주머니가 한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얘기하시는데 그 방은 비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나 아까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여기서 제가 아니에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예요 솔직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래도 혹시 이상하니까 문을 열어보자 해서 네. 어차피 그쪽 카운터 쪽에선 잘 안 보이니까 문을 조심스레 열고 나서 복도로 나왔어요. 불 꺼진 복도는 여전히 되게 스산했고 눈앞에 딱 104호 문이 바로 있잖아요. 문을 열자마자 그냥 딱 봐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봤을 때 분명히 문틈 밑으로 무슨 그림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없다 그러니까 어쨌건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한번 가까이 대봤어요. 근데 안에서 아까 그 노크 소리처럼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 뭔가 누군가 노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벽을 이렇게 툭툭 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조금 약간 미쳤었나 봐요.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서 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역시나 잠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겨있네 그러고 뒤돌아서 가려는데 그때 문 안쪽에서 갑자기 톡 소리가 나면서 손잡이가 한번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치 막 누가 나오려는 것처럼. 네. 근데 그걸 보자마자 겁이 너무 나니까 그대로 도망치듯이 진짜 위아래 흔들림조차도 없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방으로 막 돌아왔어요. 네. 그때가 제가 들어와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정도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어요. 딱 그 순간에 시계 보고 있는데 천장에서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막 연속으로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쓱쓱 막 끌리는 소리 나고 또 딱딱딱 거리다가 104호 쪽에서 또 쿵 소리가 나고 그러고 있다가 한참을 또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뭐지? 이러고 생각하는데 그 뒤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정적 흐르듯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진짜 고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 제가 잠이 올 리는 없었고 그냥 침대에 앉은 채로 저도 모르게 그냥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제가 한 곳을 사람이 오래 보면은 뭔가 좀 헛것을 본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천장이 정말 미세하게 울렁거렸는데 그 하얀 합판이 0.5cm 정도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른 부분이 내려앉았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데 거기서 또 환청까지 들린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짠지 아니면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막 누군가 웃는 듯한 숨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위에서. 예? 되게 막 너무 가늘고 긴데 소리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잠든 거예요.
그러다가 딱 눈 뜨니까 아침 돼 있는데 어쨌건 빨리 병무청 가야 되니까 잠을 뭐 잔 건지 안 잔 건지 몽롱한 상태로 그대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프론트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아주머니는 안 계셨고 대신 프론트 위에 잠시 외출 중 이렇게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계시나 보네, 가야겠다 이러고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확 여는데 이게 풍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안쪽 문에서 끼익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오셨나? 그냥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서 이상한 촉 같은 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104호인 거예요. 104호 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딱 가서 들여다본 104호 방 안은 진짜 그냥 깔끔한 방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빈 방이라더니 뭐 진짜 손님 없었나 보네, 뭐 만실이라 그랬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서는데 이게 문득 방 한쪽에 침대 옆쪽으로 구석에 안 보이던 쪽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미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틈으로 천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는 천장판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었는데 딱 그거 보고 그때 든 생각은 에이 설마 이런 데서 무슨 이상한 일이 있겠어, 그냥 어제 내가 주인분한테 얘기했으니까 뭐 쥐들이나 뭐 이런 거 체크하시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건 저는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서둘러 차 타고 병무청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서 신체검사 잘 맞추고 1급 받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또 신검을 볼 때 대기를 할 때 옆에 분들하고 같이 대기를 해요. 근데 그 대기를 할 때 좀 친해진 분이 있어가지고 근처 사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술 한잔 괜찮으면 같이 하자고 얘기가 돼서 끝나고 같이 술 한잔을 하게 됐어요. 뭐 먹다 보니까 군대 얘기도 하고 막 미래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참 술을 마시다 보니까 좀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좀 많이 취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대리를 타고 집까지 가기에는 또 꽤 멀었고 또 차에서 제가 그대로 잠들면은 이게 도저히 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착을 해도. 그래서 전날 잠도 못 잤으니까 대리기사님께 그냥 근처 아무 모텔이나 좀 내려다 주세요 말씀드리고 진짜로 얼마 안 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어제 묵었던 그 돌비 모텔인 거예요. 딱 보자마자 머릿속 확 하얘지면서 진짜 하필 와도 여기로냐. 근데 어쨌든 이미 대리기사님 결제했고 가시고 어떡해요. 몸은 이미 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프런트에는 뭐 여전히 같은 아주머니 주인분 계셨고요. 들어가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잠깐 멈칫하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제 103호 손님이시죠? 말씀하시길래 순간 기억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냥 술 기운도 있고 되게 취한 상태였어서 네 그냥 저 방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열쇠를 딱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몇 톤지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라 그랬어요. 가면서 확인해서 빨리 그냥 문 열고 어차피 1층밖에 없으니까요 여기가. 근데 한마디를 딱 가는데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한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딱 아침에 여기 나올 때 봤던 사다리랑 천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맞았나 보네, 해결하셨나 보네 그냥 그러고 생각하고 103호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어제 묵었던 데니까 또 그냥 여기로 주셨나 보다 하고 103호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진짜 모든 게 다 그대로예요. 냄새, 시트, 감촉 뭐 그러고 그 향수 냄새도 나고 진짜 딱 보는데 그냥 이거 청소는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려고 딱 욕실 불을 딱 켰는데 켜고 그 물을 틀잖아요. 물을 틀어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세면대 잡고 거울 앞에서 가지고 이러면서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확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이 서리기 전에 거울 쪽으로 뭔가가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뒤쪽으로 제가 문을 살짝 열어놨었는데 그 문틈 사이로 뭔가가 확 지나가는 실루엣이 보인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고 나서 뒤에 돌아가가지고 문 확 열었는데 제 방문도 분명히 잠겨있고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향수 냄새가 되게 진하게 남았었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대충 어쨌건 씻어야 되니까 씻고 그러고 나니까 술이 좀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 좀 깨네, 바람 좀 쐬야겠다, 근처 편의점이나 한번 다녀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딱 문을 나서는데 104호 쪽에서 쿵쿵 무언가 옮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조심히 귀를 또 가까이 대보니까 안에서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의 다 됐는데 이래가지고 들으면서 순간 뭔 소리지? 생각하면서 딱 있는데 갑자기 손님 뭐 하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에 확 놀래가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딱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순간에 104호에서 나던 소리도 싹 정적처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프런트 쪽으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취해가지고 저 편의점 좀 다녀오려고요 하고 나서 일부러 좀 말을 이어붙였어요. 제가 방을 착각했네. 근데 오늘도 그 104호는 비어있나봐요 막 이러면서 했더니 네 수리 중이에요 라고 하길래 그렇구나 네 수고하세요 하고 그냥 빨리 그곳을 나왔어요. 나와서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사고 앞에서 좀 머뭇거렸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안에 짐은 다 있고 하니까 들어가자 이러고 다시 호텔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프런트에는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저는 사실상 상관없으니까 뭐 얘기를 하시건 뭘 하건 그래서 뒤로 쓱 지나가려는데 지나가는 순간에 그 향수 냄새가 코끝을 딱 스치는 거예요. 이 냄새 왜 이렇게 진하지? 근데 거기에서 약간 쇠 냄새 같은 냄새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네?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그 순간에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 102호인데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제도 그렇고 진짜 소음이 너무 심해요. 딱 그러길래 네.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하고 나서 재빨리 뒤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딱 방문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고 닫자마자 그 문에 기댔는데 식은땀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저 남자가 내가 어제도 있었던 걸 어떻게 알지? 이게 일반적으로는 투숙객 정보를 다른 투숙객한테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또 102호 저 남자 목소리 104호에서 들었던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104호에서 아까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말을 했던 그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이상했던 점이 뭐였냐면 아주 잠깐 편의점 다녀온 거잖아요. 앞에서 제가 머뭇거렸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5분 10분 남짓이었고 그 사이에 거기 바닥을 카펫인데 물 청소를 했을 리도 없잖아요. 근데 카펫 바닥이 되게 흥건하게 걸을 때 찹찹 소리가 날 정도로 젖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 진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여기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짐을 챙겨서 딱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그 찹찹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축축한 카펫 걷는 소리가 막 이렇게 계속 들리더니 제 문 앞에서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크로 똑똑똑 이렇게 하더니 손님 불편한 건 없으시죠?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진짜 밤새도록 아침 해 뜰 때까지 햇빛 밝을 때까지 방구석 한 구석에서 계속 혼자서 짐 다 끌어안고 방어태세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들려고 하는데도 잠 절대 안 들려고 술 깨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밖에 차 소리도 좀 많이 들리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하길래 이때다. 지금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짐을 딱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짐을 딱 챙겨서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문 쪽으로 가는데 문 아래쪽에 봉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딱 안에 꺼내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쪽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궁금해? 근데 이 쪽지를 보자마자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문 열고 바로 나갔는데 104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천장 그 판도 그대로 열려있고 사다리도 그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진짜 방금 쪽지도 그렇고 내가 저걸 보면 절대 안 되겠구나. 확인할 용기도 안 나고 막 머릿속에서는 계속 여기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 이런 신호만 계속 보내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주차장으로 그대로 뛰어나가고 시동 걸고 모텔에 빠져나온 거죠. 근데 그거 딱 나올 때도 분명히 복도에서도 이질적인 되게 향수 냄새랑 새 냄새랑 엄청 심하게 막 섞여서 풍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딱 모텔에 나와가지고 딱 가는데 그쪽 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텔 간판 보이는 걸 딱 봤는데 모텔 간판 밑에 휴업 중이라고 팻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서 빨리 가자 그러고 악셀 밟아가지고 거기 빠져나왔었는데 이게 지금도 가끔씩은 그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게 제가 그날 본 게 진짜 영가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뭐 진짜 감추려고 했던 무슨 흔적인지 예.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날 뭐 그런 생각은 나요. 다락방을 그때 제가 확인을 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곳이 좀 굉장히 위험하고 되게 기괴했었다는 거,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 얘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일단 포커즈 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곳이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귀신에 관련된 거였을까 아니면 진짜 사람이 무서운 곳이었을까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포커즈 칸님께서는 어떤 쪽에 좀 더 치중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얘기가 너무 생생한 것도 그때 당시가 제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연가 같은 거는 솔직히 무서워하지 않을 때였어요. 네. 무서워하지 않죠. 지금도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게 저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구나. 네,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무서웠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여성 그림자도 그렇고 네. 제가 욕실에서 둘째 날 씻으려고 했을 때 뒤에 훅 지나갔던 것도 그렇고 좀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분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 향수 냄새가 아마 그분의 향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네.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어떤 결말이라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또 있겠죠. 영상에 그쵸.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도 되게 찝찝하고 기분이 나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 진짜로. 거짓말은 개인 개취인데 네네. 찝찝한 이야기일수록 저는 더 좋아해요. 열린 결말. 아니면 뭐 결말을 떠나서 네네. 이야기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귀신 이야기도 맞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네. 게 좀 더 섬뜩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칸님께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시면 그 의견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돌 숙소 이야기부터 정말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칸님,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쁘셨죠? 정말 이제 뭐 팬미팅에 뭐 콘서트에 이래저래 스케줄이 좀 많았어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지금. 좋은 거고. 네. 그럼에도 박달나무가 그리워서 또 이렇게 돌아왔네요. 이 박달나무가 처음에는 맞을 땐 아픈데 나중에는 네. 안 맞으면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럼요. 너무 생각도 그립더라고요.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칸님께서 본업은 좀 아이돌 가수 이쪽으로 이제 활동은 하시지만 또 하나의 저는 좀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자, 오늘 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귀신에 네네.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뭐 제가 해왔듯이 네. 현실 공포 쪽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준비했고요. 이야, 일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엄청 익숙하면서도 추억이 생각나는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호. 이게 대다수의 귀족님들께서도 뭐 분명히 어릴 때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행동이라고 생각도 하고 또 이번 얘기를 들으실 때는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하나 이 상황을 들어주시면서 본인이 저의 시점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은 아마 이게 좀 더 와닿고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릴 때 그 치기인지 아니면 이 뭔가의 그 자존심 때문인지 항상 주변에 좀 강해 보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신에 대한 겁이 있으면서도 아이 뭔 귀신이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씩씩한 척하고 되게 허세를 부리고는 했었어요. 그렇게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서 친구들하고 귀신은 있다 없다 아니 무섭다 아니 전혀 안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주제로 두고 치열한 논쟁을 막 벌이던 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학교건 무수한 전설이 있고 괴담이 정말 많잖아요. 하루하루 뭐 세종대왕님 동상이 책을 넘기는데 뭐 그 책이 다 넘어가면은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새벽만 되면 칼을 뽑아듣고 운동장 걸어다니신다. 뭐 콩콩이 화장실 여자 귀신, 급식실 엘리베이터 거기서 숨진 귀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정말 다양한 괴담 혹은 전설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도 뭐 신관하고 본관이 또 따로 있는데 그곳에 또 각각 막 괴담 전설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이런 얘기들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막 나오던 중에 그 중에서도 또 기가 센 여자아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돌순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순이가 그때 말하기를 야 우리 학교에도 괴담이나 유명한 전설 많잖아. 그럼 오늘 저녁에 몰래 학교 들어가서 한번 당력 체험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 당당함에 이게 압도가 되는 건지 선뜻 누군가 하나 그러자고 대답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또 문제가 거기서 저의 그 당시에 허세가 또 발동을 해버린 거죠. 그래, 야 오늘 저녁에 한번 싹 돌아보자. 뭐 그래서 전설이랑 뭐 귀신 한번 다 찾아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분위기는 하나둘 그래 가보자 해보자가 되고 그렇게 하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해가 완전히 진지 오래되고 집안의 시계도 이제 1시 정도를 가리킬 때 새벽이에요. 이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죠. 또 부모님 몰래 나가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발소리도 더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슬리퍼 대신 운동화 딱 신고 도망가야 되니까 후드 모자 딱 눌러 쓰고 조용히 아파트를 내려왔어요. 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남짓 그 정도 되는데 그날은 진짜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학교 앞에 도착을 하니까 벌써 가까운 몇몇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구령대 밑에 달빛조차도 되게 희미한 운동장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제가 또 시골에서 살아서 학교 주변에 상가도 가게도 없고 빛도 없고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면 사람인지 그림자인지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어둠 속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7명이 다 모였고 근데 이게 아직도 좀 의아한데 옛날이라 그랬는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구령대 뒤에 있는 중앙연관이 있는데 그곳이 안 잠겨 있었어요. 그렇게 딱 있는데 그때 친구 중 누군가가 장난처럼 철로 된 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밀어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끼익 하면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딱 열리는 걸 보고 다들 정적이 흘렀지만 이왕 열어 제낀 거 들어가 보자 하면서 하나둘 쭈뼛대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비상등에 초록빛 벽에 걸린 액자 그리고 진열된 트로피들 막 이런 게 있었고 그 와중에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을 깨는 대화가 거기서 이어져요. 친구 한 명이 야 진짜 들어가? 누군가는 들어가야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한 발 또 한 발 발을 들여놨어요. 예. 근데 그 당시 1층의 공기가 되게 이상하게 싸늘했어요. 이게 지하실도 아닌데 뭔가 숨이 턱 막히고 하얗게 보일 정도로 되게 차가웠고 비상등 밑에 있는 트로피 진열장에는 먼지가 쌓여있고 예? 거울처럼 반짝이던 유리는 이상하게 뿌옇게 성에가 끼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더 긴장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돌순이가 또 먼저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단 어떻게 돌지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작전회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층 왼쪽 복도를 따라서 교무실을 지나서 제일 끝 계단으로 일단은 쭉 올라가자고 4층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쭉 1층까지 내려오자.
근데 이게 사실상 말이 간단하지 진짜 불 꺼진 학교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상상 이상으로 엄청 무거웠어요. 엄청 어둡기도 하고. 그렇게 4층 왼쪽 끝 계단 앞에 도착을 딱 했고 우리는 다들 말없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불 꺼진 복도에는 왁스칠로 인해서 반질반질하게 복도가 되게 젖어있는 느낌이었었고요.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이 나무 복도에서는 우리들 발소리가 끼익끼익 울리고 또 학교 전에 청소 시간에 항상 왁스로 바닥을 닦잖아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왁스로 바닥을 닦아놓은 듯이 빛이 되게 반사가 되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반사된 빛에 비추는 그림자가 조금 이상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7명이고 아무리 무리를 지우고 있으면은 그림자가 뭉탱이로 보이고 한 3, 4개 이렇게 보일 텐데 벽에 비친 그림자가 뒤떨어진 그림자가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그림자가 보여가지고 딱 보는데 그 뒤떨어진 그림자가 상하체가 반대로 뒤틀린 자세로 저희가 걷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야 이거 너네 봤냐? 뭐가? 그러길래 아니 이거 그림자 안 이상하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제가 낮은 소리로 이거를 돌순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순이가 거기서 제 옆구리 그냥 쿡 찌르면서 아이 바보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애들 겁먹잖아 이러면서 막 웃으려고 하는데 이게 보아하니 돌순이도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모두 긴장을 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4층 첫 교실 문을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첫 교실이.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니까 칠판에는 막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그 지웠는데도 남아있는 그 분필 자국들 막 남아있고 또 교탁 위에는 막 먼지가 엄청 쌓여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먼지가 쌓여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막 교실을 둘러보면서 에이 뭐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점점 다들 긴장이 풀리니까 왁자지껄 키득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창문이 탕 하고 닫히면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순간 확 얼어붙는 거예요. 야 창문 닫은 사람 있어? 아니 없는데? 근데 그때 복도 끝에서 타벅타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 운동화 소리도 아니었고 구두 소리도 아니고 뭔가 되게 이상한 이질감 느껴지는 딱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단 아래층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교실 안쪽 창문 아래 완전히 벽 쪽에 붙어가지고 숨었어요. 누구 하나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 벽에 사물함처럼 그냥 뚫려있는 나무 그 실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네. 그쪽 들어가서 숨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게 너무 떨리니까 심장은 진짜 너무 세게 뛰어서 막 숨소리조차도 들킬까봐 누구는 막 입을 틀어막고 있고 근데 그 소리가 오다가 복도 끝 계단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다들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방향을 틀더니 저희 교실 있는 쪽으로 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실 앞문 바로 앞에 딱 멈춰섰는데 거기서 갑자기 덜컹덜컹 거리면서 안 열리니까 또 한동안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 갔나? 야 갔지. 간 것 같아. 이러면서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뒷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문이 옆으로 밀리면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진짜 다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뛰었어요. 바닥에 지금 보이는 거는 그 서 있는 그림자 딱 열린 문 앞에 그게 보이는데 문을 열고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는 얘기하다 말고 이러고 입 막고 미칠 듯이 심장은 뛰고 막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다들 눈빛으로 시선 맞추면서 조용히 이런 식으로 눈빛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그림자가 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이때 발소리가 아예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확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다들 숨 크게 내쉬면서 이거 뭐지? 뭐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여기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야, 나 그냥 내려가자. 나 진짜 무서워. 나 못하겠어. 근데 결국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절반은 도망치듯이 계단으로 소리 막 지르면서 뛰어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남은 거는 저랑 돌순이 그리고 친구 2명 이렇게 4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러다가 돌순이가 낮은 소리로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신관까지는 한번 가보자. 맨날 거기 귀신 나온다, 뭐 애가 울었다 이런 말 많잖아. 근데 여기서 솔직히 저도 이전에 귀신을 뭐 영과들을 봤던 것도 있고 네. 솔직히 방금 상황도 있고 지금은 솔직히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땐 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네. 엄청 겁이 나는데도 여기서 또 제가 겁먹고 아까 그 친구들처럼 뛰어내려가면은 제가 약자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 그래 진짜 딱 거기까지만 보고 진짜 거기만 보고 야 바로 나가자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진짜 별일 없이 지그재그로 1층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또 다시 풀렸죠. 아 그거 그냥 경비 아저씨였나 봐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다시 중앙연관 통해서 구령대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먼저 나와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나갔던 친구들이. 그 애들 보자마자 같이 집 가고 싶은데 이게 또 자존심이 허락을 못했는지 야 우리는 이제 신관 보러 갈 거야 너넨 집 갈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그나마 공간에서 같이 있던 2명조차도 아 나 못하겠다고 아니야 나 신관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아 나 집에 갈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너네 겁쟁이다 이러면서 알았어 그러고 결국엔 저랑 돌순이 둘이서만 또 신관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둘은 신관 1층에 왼쪽 창문이 있는데 그쪽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을 했고 다행히 또 남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다녀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관 왼쪽 계단 끝에 딱 들어가가지고 계단 끝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들어온 그 창문으로도 바람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찬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야 여기 문 닫혀있는데 왜 안에서 바람이 부냐 이러니까 몰라 뭐 냉풍기라도 켜져 있나 보지.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걸 새벽에 왜 켜나 막 이러면서 괜히 좀 무서움을 풀려고 장난도 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키득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위쪽에서 아주 되게 미약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듣는데 뭔가 남자의 울음소리 같은 약간 흐흐 막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이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걸음을 옮겼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어쨌건 그래서 뭐 무서움을 풀기 위해서 막 이런 장난도 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는 것보다 위층에서 되게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걸음을 옮기고 가면서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딱 도착을 했는데 3층 복도 끝쪽에 사물함 옆에 구석 쪽에 한 꼬마애가 웅크려 있는 거예요. 노란색 체육복 차림을 하고 있었고 다리는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그래서 보고 뭐야 야야야 너 괜찮아? 이러면서 제가 다가가니까 그 쭈그려서 떨고 있던 애가 놀란 듯이 고개를 막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막 덜덜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파랗게 질려있는 얼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친구들이랑 담력하러 왔는데 다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지금 걷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딱 이걸 듣는데 아까 밖에서 학교 정문 쪽에 있던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고 또 보니까 뭔가 저랑 비슷한 처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야 괜찮아 뭐 우리도 친구놈들 다 도망갔어 똑같이 들어왔는데 밖에 근데 그 정문 쪽에 보니까 너 친구들 있던 것 같더라. 야 형이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손을 내밀고 아이가 일어나면서 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둘째 돌순이 그리고 저 또 그 꼬마 아이 이렇게 3명이 된 거죠. 근데 돌순이는 이 와중에도 야 그래도 우리 같이 있으니까 너 갈 수 있지 이러면서 같이 또 돌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를 이제 돌비 꼬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교실마다 들여보는 척 하면서 제가 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 손 꼭 잡고 있는 이 돌비가 자꾸 중얼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서 있지 않아요? 저기. 그래서 뭐가? 여기 복도 끝에. 근데 그곳에 돌순이가 이제 뒤돌아서 불빛을 딱 비쳤어요, 후레쉬를. 근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야 돌비꼬마 너 겁먹어서 그런 거야 걱정 마 우리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아까부터 따라와요 계속.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문득 왠지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부터 이상하게 바닥의 그림자는 제가 봤던 것처럼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3명인데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저도 무서우니까 영가들 이전에도 봐왔고 무서운 건 똑같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하면서 무시하면서 야 빨리 가자 이러면서 한층 한층 올라갔다가 한층 한층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올수록 점점 이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예. 그 와중에 돌비도 다리에 힘이 풀려요 막 이러면서 걸음 되게 점점 느려지면서 가다 말고 중간중간 자꾸 귀 막으면서 걷다가 멈춰서고 막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돌비 보고 야 왜 그래? 너 귀 아파? 그러니까 저 안 들려요? 자꾸 부르잖아요 아까부터. 누가 뭔 소리야? 뭘 부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여자 목소리예요. 근데 그 순간 2층 오른쪽에 있는 복도 교실 안 어딘가에서 갑자기 척 하면서 창문 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복도 창문 통해서 쓱 고개 올려가지고 안을 살피는데 진짜 교실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커튼만 바람에 살짝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비한테 가가지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다시 그쪽 창문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커튼 사이로 보인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여자 얼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마자 하고 고개를 확 돌리고 돌순이를 딱 봤는데 그 순간 돌순이도 그곳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순이가 비명을 확 지르면서 저도 걔가 뛰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돌비꼬마 손 잡아채고 나서 소리 지르면서 막 정신없이 복도를 뛰어가지고 1층 오른쪽 계단 끝에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숨 다 가다듬으면서 처음 우리 그 신관에 들어왔던 왼쪽 복도 끝 창문 있잖아요. 제가 오른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저 끝으로 가야지 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신관에서. 숨 고르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가 위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야 안 되겠다 뛰자 이러고 나서 막 뛰었어요. 뛰고 있는데 그러다가 돌순이가 중앙연관에서 갑자기 탁 멈춰서는 거예요. 야 잠깐만. 제가 그래서 왜? 야 왜 그래? 빨리 뛰어. 그러니까 아니 야 저거 거울 봐봐. 그 거울이 제가 들어왔던 창문 바로 옆에 들어온 쪽이 왼쪽 복도니까 그 왼쪽 복도 끝에 창문 옆 그리고 계단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엄청 큰 전신 거울이. 근데 학교에 들어서면 항상 보던 1층 끝에 무언가 밑에 학교 기념 같은 거 써있고 나무로 된 엄청 큰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딱 서 있으니까 저는 복도 중앙연관 계단 밑에서 그쪽 왼쪽 복도 끝 보면서 거울을 딱 봤어요. 근데 그 거울 속에 저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을 돌아봤는데 분명히 돌순이도 있고 제 손도 지금 돌비 꼬마 손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순간 머리가 엄청 하얘지고 막 뭐지? 이러면서 제가 돌순이 딱 이렇게 보니까 야 너 보여? 그래서 제가 야 저거 뭐야? 그러니까 야 거울에 왜 너만 보여? 하면서 돌순이도 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순간에 잊었던 돌비가 생각이 났는데 얘가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울음이 점차 웃음소리로 바뀌면서 애가 입을 여는 거예요.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부터 없었잖아.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했잖아. 친구들 다 도망갔어. 나 혼자 남았어.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돌비가 손을 잡고 고개를 싹 듣는데 눈이 완전히 검게 변한 상태고 입꼬리가 갑자기 싹 비틀리면서 근데 이제 같이 있어. 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함과 동시에 형광등이 막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우와 이러고 뭐 하는데 그 순간 또 누군가가 제 뒷목을 잡는 듯한 되게 차가운 손길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몸이 확 굳으면서 시야가 확 흐려졌는데 그러면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뜨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이러고 옆을 봤다가 위를 딱 보니까 집인 거예요. 이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와 진짜 너무 무서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막 김치 싸주는 거 막 안 먹어 이러면서 아침에 그거 먹으면서 등교를 했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순이랑 친구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었어? 우리 다 너 한참 찾았잖아. 야, 집에 갔으면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저한테 말하는데 저는 꿈이 아닌가? 뭔 소리야? 그럼 나 집에 어떻게 간 거지?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돌순이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됐고. 야,
너 돌비는 잘 데려다 줬어?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얘 아무것도 기억 안 나나? 제가 야 너 진짜 기억 안 나? 하면서 이렇게 딱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야 어제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다던데 우리 반 아니지? 야 어제 야간 경비 아저씨가 학교 안에서 뭐 애들 둘 돌아다니는 거 봤다고 난리였어 막 하시는데 여기서 말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이거는 뭐 흐지부지 됐고 그렇게 그 사건이 있었고 별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뒤로 그냥 꿈이겠지 하면서 제가 그냥 있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그 신관도 같은 경우가 저는 그 이후로 그쪽을 잘 혼자서 안 가게 됐어요. 아, 네.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이후에 꿈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꿈은 아니겠죠. 분명히 돌순이도 기억을 하니까. 돌순이랑 저는 물론 뭐 다른 반 애들도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요 학교에. 그래서 뭐 밤에 절대 학교에 안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상하게 학교에서 작은 이상한 사건들 소문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네. 수업 중에 교실 창문 너머에서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 왼쪽 복도 거기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막 뒤 보면 그림자가 하나 더 있다. 돌비 그 꼬맹이가 울던 소리 웃던 소리 막 그런 게 막 복도에서 들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학교에서 유행이 된 거예요. 소문처럼. 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꿈이겠지 착각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다가 하루는 그냥 돌순이랑 급식실에서 급식 먹다가 갑자기 돌순이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 맞다 야 나 오늘 아까 저학년층에서 돌비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카락이 되게 곤두서는 거예요. 걔를 본 거면은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영안이 어렸을 때부터 열려 있었고 내가 예민해서 나만 보는 거구나. 근데 그때 돌순이가 내 옆에 있어서 봤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하나 둘 보이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후에 진짜 그 거울 다 피해 다니고 그날 일이 뭐 트라우마가 된 건지 뭔지 거울에 돌순이랑 돌비 꼬마는 없었고 저 혼자 이렇게 보였던 그때 그 일이 혼자 기억 속에 있는 공포가 아니라 막 이거는 이 꼬마 영가가 나를 계속 가지고 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날 잘 안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학교 가려면 그쪽이 후문이랑 제일 빨라요. 그래서 신관 끝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혼자서. 근데 바닥에 희미하게 작은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니까 작은 발자국 막 여러 개 찍혀있고 그런 거 솔직히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고도.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 근데 이제 많아. 이 소리가 딱 들리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듯이 막 뛰고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괜한 영가를 깨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교에 이상하게.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인데 그 이후에 저는 졸업을 했고요. 그렇게 돌비 꼬마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학교 안 어딘가에서 뭐 겁 많은 아이들한테 장난치고 아니면 뭐 그림자 늘리거나 거울 속에서 저처럼 혼자 남게 되는 사람 지켜보고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 준비하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저번 주에 한번 그 동네를 가봤어요.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한번 가볼까 하면서 가봤는데 가니까 오히려 더 생생히 떠오르더라고요. 하나씩 다 이제 복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가보니까 옛날 학교 건물들을 다 허물고 지금 뼈대만 남았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새 건물을 짓느라 그 옛날 건물을 아예 다 철거를 하고 뼈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왜냐면 신간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쪽도 완전 허물었길래 그거 보면서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 딱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남아있다면 돌비 꼬마 그 아이의 괴담 혹은 뭐 그런 거는 현실하고 뒤섞인 채로 지금도 뭐 학교 안에서 숨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겠네. 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칸님께서 그냥 그 어릴 때 칸님이 불렀다, 뭐 깨웠다 이러기보다는 원래 그럴 계획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보는 친구들이 없었을 뿐이지 제가 그죠. 봤다가 괜히 좀 더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 칸 같은 님을 또 찾았을 거예요. 아, 칸 그쵸.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 그 귀신이. 그랬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갔다가 저희도 못 빠져나올 뻔했던. 저도 막 굉장히 추억 속의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학교 괴담 시리즈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쵸.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뭐 오랜만에 왁스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 예,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뻔한 그런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칸님께서도 너무나 이야기 잘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서머헤이즈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에 방문을 하신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서머헤이즈님.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머헤이즈님께서 오신 이유는 또 섬뜩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절대 안 믿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악마랑 신이랑 귀신이었는데,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귀신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네?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소름이 끼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원래 이런 걸 믿지 않았던 분인데 믿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바로 한번 그 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서머헤이즈예요. 때는 2017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제가 육군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서 병력의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대명이나 자세한 지명은 좀 밝히기 힘든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특정이 되니까. 예, 그렇죠. 좀 추측성 발언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 보직은 본부중대 정운병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전역이 100일도 안 남은 채였고 2017년 11월부터 지휘통제실 당직 근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다가 처음에 얘기한 2017년 12월 23일이 됐을 때 그날은 당직병 1명, 저랑 당직사관, 부사관 간부님 1분, 그리고 장교 출신분의 당직사령분 1분 이렇게 3명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평상시대로 서는 당직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 한 40분쯤 넘어서 저도 약간 조금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당직사령님과 당직사관님께 허락을 받고 흡연장으로 갔어요. 이제 가서 라이터를 당기려는 순간에 제가 야산에 등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등 뒤에서 갈대랑 낙엽을 동시에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소리가 들렸나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소리에 패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 때 저벅 할 때 나무니까 갈대가 같이 밟히면서 저벅 그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신발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요. 맨발로 걸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바람이 불면서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야 이건 너무 이상한데? 라면서 제가 서서히 뒤를 돌아봤죠. 진짜 그 돌아본 시간은 막상 몇 초밖에 안 됐지만 그 시간이 꼭 무슨 정말 한 몇 시간이 지난 듯 했죠.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부대에 이제 철조망이 기본적으로 주변을 딱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조망 너머로 철조망이 이어진 라인을 따라서 그 여자분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실현을 당해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러 가는 중인 것처럼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그날 영하 19도였거든요. 체감온도도 영하 24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행색이 어땠냐면은 나시 차림에다가 짧은 치마에다가
맨발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는 거랑 별개로 이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가시나,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둘째치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귀신을 안 믿으니까 이때는. 예, 이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제 눈에 보였으니까 형체가 보였거든요, 뚜렷하게. 그리고 또 저희 부대는 반경 2km 이내에는 부대 바로 옆에 위치한 소 축사하시는 할아버지 빼고는 민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2km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실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부대에 접근을 하시면은 근처에 위병소에서라도 목격을 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탄약고 쪽에서도 탄약 초소를 근무를 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분들에게서도 무전이 왔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고를 하고 또 나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함과 동시에 나라도 말씀을 드려서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지통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내가 해드려야 되나? 예. 그 생각을 두 가지 동시에 들었더라고요. 그분이랑 저랑 거리가 7m밖에 안 됐어요. 7m밖에 안 됐는데도 그분이 너무 잘 보였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해드려야 됐다는 생각보다 몸이 그냥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치 약간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이상하게 그냥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몰랐었는데 제가 몇 걸음을 걷고 멈추게 되면서 여자분의 얼굴이 본격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였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맙니다. 그 여자분이 왼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날띠 낡은 손도끼였어요. 본인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더니 그거를 팔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 예. 쪽에. 그쪽을 스스로 서걱서걱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괴이한 광경을 보게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떨어지라고 하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마치 그 동물이 천적을 봤을 때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느낌처럼요. 제가 그 느낌을 처음으로 이해를 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이 끼쳤던 건요, 그 여자분의 표정은 환하게 기괴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팔을 쓸어내는 일이 본인에게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잘못되겠다. 이거 철조망이 있다 치더라도 이거 네.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적먹던 힘에 쥐어짜내서 그때는 제가 발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간신히 발을 옮겨서 부대 건물 안쪽을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냉기가 확 끼쳐오는 겁니다. 한겨울에 그 냉기가 아니고 뭔가 푹 와. 하는 그런 공기가 끼치면서 제 귓가에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리는 겁니다. 어디가? 너도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섭고 이거 울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뒤돌아보면 더 큰일이 날 것 같고, 이 여자는 지금 선도끼를 듣고 있는데 내가 뒤돌아보다가는 정말로 사단 나겠구나. 그와 동시에 이 철조망 어떻게 넘은 거지? 저 사람 사람이 맞나? 그 순간에 제가 여태까지 믿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거짓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쥐어짜내고 짜내서 전속력으로 그냥 부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마지막으로 그 여자분이 소리를 쳤던 말이 뭐냐면 이제 기회 없어! 기회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예, 저는 이 말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의 뜻을 제가 머지않아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높이 든 여자. 그때는 진짜 정말 저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든 거짓이든 어쨌든 내 귀에 내 눈에 보였던 것들, 들렸던 것들, 어쨌든 내가 겪은 거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도망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도망을 간신히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 2층을 거의 기다시피 간 것 같아요. 진짜 네 발로. 다리는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 진짜 정신은 피폐해져 있지, 내가 봤던 게 뭔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3층에 도착을 하고 저 앞에 지휘 통제실이라는 마크가 보이니까 살았다. 이제 보이는구나. 그래서 힘없이 각 들어갔는데 당시 사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야 썸머야 너 왜 표정이 무슨 40년 늙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피폐해져 있어? 야 무슨 일 있어? 이러더라고요. 당시 사관님께서도 얼굴을 봐주시더니 야 너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무슨 10kg 이상 빠진 것 같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봤죠. 거울을 봤는데 정말로 약간 좀 어디 흙바닥에 굴러온 듯한 그런 행색이더라고요. 근데 비도 안 왔거든요. 비도 안 왔고 눈도 일주일 전에 다 내리고 안 내렸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제 맑았었거든요. 그래서 땅도 젖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눈도 거의 다 녹은 상태였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게 아닙니다. 네, 저 그냥 밖에서 그냥 담배 피다가 그냥 잠깐 저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네,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넘겼죠. 왜냐하면 제가 봤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이거를 또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아이고 너는 뭐 헛것 봤다, 너 뭐 잘못 봤다, 안 믿어주실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이제 초콜릿이나 한 봉다리 뜯고 그냥 뭐 스스로 괜찮다 이건 별일 아니다, 내가 본 것은 잠깐 헛것 봤던 거다, 내가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렇게 문을 서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 7시가 되면서 점호를 하게 되고 점호를 하면서 아침 식사가 지나게 되고 9시가 되자마자 저는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제 다음 당직을 서게 되는 당직병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뭐 졸도하듯이 제자리로 들어가서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잠에 취해버렸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졸도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렇게 한 4시까지 취침이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시까지인가 잤었는데 귀에서 자꾸 뭔가 군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찰차 소리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뭐 잘못해서 뭐 경찰서에 끌려왔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멀쩡히 제 눈을 뜨고 보니까 제 생활관 침상에 정상적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창밖으로 내다보면 바로 밀병서가 보이는 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정문이라고 하는 입구라고 하는 위병소로 시선을 향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민간 차량 한 대랑 경찰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대대장님이랑 중대장님 포함해서 부사관 간부님들까지 전부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군복 차림이 아니었고 운동복 차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림으로 다들 계시더라고요. 다들 표정을 먼발치에서 봤는데 다들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호기심에 진짜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형사로 보이시는 분 한 분이랑 경찰관 3분 정도가 이렇게 동행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주위에도 이미 그 장병들까지도 몇몇 분 계셨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그날 같이 있었던 당직 사장님이셨던 김중대장님이랑 당직 사관님이셨던 유하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썸머야 잠깐 와봐,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입으로 잠 안 깬 척 연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제 형사님으로 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혹시 12월 23일 날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라고. 아니 이거는 꼭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약간 용의자한테 묻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새벽에 뭐 하긴요. 그날은 제가 당직 근무를 썼죠. 방금 전까지 자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깨가지고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제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도 그런 어투셔가지고 그랬더니 형사분께서도 그 확인차 여쭌 겁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인근 야산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이구. 그게 사실 이 부대의 뒤편에 있는 야산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경찰이 지금 증거 수집하면서 현장 감식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격자분들을 찾고 있는데 인근에 민가가 없는 대신에 여기가 유일하게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대원분들 중에 목격자가 있으실까 해서 방문을 한 것뿐인데 혹시 뭐 그날 전후로 뭐 수상한 것이나 뭐 수상한 점을 보셨다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는지 뭐 다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치. 설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이기적이 느껴져서 옆에 예. 봤더니 제 부사수 똘비가 어디에 와가지고 저한테 썸머 상병님 저 엄청 떠십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심을 시켰죠. 그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감출까? 대대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실까?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머릿속에서 짬뽕이 되니까 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형사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캐치하셨는지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저희 단둘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아시는 듯한데 지금 아무래도 많이들 계셔서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 확인차 말씀만 전에 듣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형사님에 따라서 저희 부대의 뒤편 반지하 쪽에 가보면은 보일러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보일러실을 못 가서 그 입구에서 형사님이랑 경찰관 분이랑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형사님께서도 경찰분들께 야, 너네도 일 봐. 가봐. 얘기만 할 거니까 한번 가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 3분이 가시고 이제 저랑 형사님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남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몸 떨렸던 현상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진정되고, 예. 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형사님 그렇게 단둘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날 목격했던 것과 이제 제가 들었던 것과 제가 그 제통실까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던 일까지 네. 싹 다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형사님께서 그렇군요. 그런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그분 사망 추정 시간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사님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쭙는 건데 혹시 그 여성분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여쭈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나시 차림의 치마의 맨발 차림이었다고 색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보기에는 조금 중년 여성분이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굳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이 이야기 저희가 썸머님께 더 이상 안 여쭐 테니까 썸머님께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저희끼리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대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모르신대요. 오로지 절만 알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대대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면은 저도 대대장님께서 여쭈시든 뭐 다른 가부님께서 여쭈시든 뭐 상관이 크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저만 알고 있으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대대장님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던 차였는데 제가 보고를 안 하면은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대장님께 말씀을 따로 해놓을 테니까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뭘 그리 숨겨야 하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현장 감시까지 했다며 그러면은 꽤 큰 사건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담배불도 해주시면서 고생하셨겠다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가서 좀 쉬고 계시라고 피곤하실 텐데 바쁜 사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러시고 그러시면서 천천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시더라도 제가 조금 고생을 했던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을 겪었었으니까 뭐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랬으니까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이 지나가고 대제장님께서는 저한테 따로 더 이상 뭘 여주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셨었지만 네. 너무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야산에서 시체가 발견된 사건 치고는 너무 조용하게 지나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후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뭐 일과도 하고 일과 지내다가 뭐 당직 써고 이렇게 지내다가 말차 휴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3월이 되어서 저녁날이 됐고 저희 생활관의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졌거든요. 네. 친해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 다음 달에 혹시나 외박 나올 일이 있으면은 내가 놀러 갈게 같이 놀자. 제가 사실 집이 좀 많이 멀거든요. 거기서 제가 복무했던 곳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친구들이 아직 복무하고 있으니까 뭐 외박 나오는데 저라도 조금 위로해주면서 같이 놀아주면은 편하고 반갑기도 하고 어차피 사회에 나오게 될 애들이면 기왕이면은 더 친해지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꼭 내 외박 나와라. 외박 스케줄 잡히면은 나도 그 스케줄 잡아가지고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달간 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고 4월 14일이 됐습니다. 예. 그날 외박을 나오면서 애들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 누구였냐면 제 부사수 똘비였습니다. 근데 그 똘비가 어디서 봤냐면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원래 위병소 근무를 본부중대 소속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위병소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혹시 뭐 훈련 중이냐? 훈련 중에는 물론 간혹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요 저 사실 저 이거 위병소 끝나면 제가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예 제가 끝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막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서 야 이거 뭔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면회실이 따로 있거든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전과장님이랑도 지나거든요. 작전과장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이구 썸머야 야 박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썸머 이거 어쩐 일이냐 야씨 그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또 흡연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작전과장님께서 표정이 굳으시더니 사실 너무 너 전역하고 나서 부대가 한 번 더 뒤집어졌었다. 사실 대대장님께 내가 전해 들었는데 너 그 여성 시신 봤다는 거 알고 있다. 그거 사실 며칠 전에도 우리 부대 방문했던 그 형사 알지? 그 형사가 와서 너 찾던데 내가 전역했다고 갔다고 혹시나 뭐 연락 닿으면 얘기 좀 전해드리라고 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 언제 얘기해 줄까 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 여성 시신이 사실 다른 타지에서 되어서 네. 이 부대 뒷산에 묻혀진 중년 여성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범이 누구냐면은 그 중년 여성의 남편분이랍니다. 오. 근데 이 남편이 술에 폭언에 마누라 폭행에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 아주 그냥 진짜 종합 선물 세트인 겁니다. 인간쓰리. 네. 그러다가 이 여성분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니랑 끝낼란다. 집을 나가려다가 남편이 그거 듣고 너무 열받아서 집에 있던 나무 장작을 조금 패던 선도끼로 선도끼구나. 그 여성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인 거는 도끼로 한 번 내렸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낼 것이지 그걸 여러 번 했거든요. 네. 형사님 말로는 10여 회 이상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단은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거를 은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신을 어디다 묻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어디를 묻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타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묻어야겠구나. 그곳이 바로 저희 부대의 뒷산 야산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묻는 과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파내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기껏 다 팠는데 그 마누라분을 묻는데 이게 오른팔이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끝끝내 안 덮어지는 겁니다. 잘. 그래서 그거를 토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본 것이 그 여성분께서 왼팔로 그 날뛰 달기는 손놓기로 오른팔을 스스로 해하고 계셨었던 거고 그리고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제 기회 없어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기회 없어가 무슨 뜻이었냐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예. 너 아니면은 지금 나를 발견할 기회 없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 말고는 이제 목격자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예, 알고 보니까 그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런 암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작전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그게 사람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그러면은 왜 제 부사수가 지금 의병소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작전과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강원도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너도 어느 정도 여기 부대에 복무를 하면서 대충 흘러가는 판이 알지 않냐. 강원도의 깊은 곳의 일들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다. 예. 신문과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정말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부대 친구들도 이 부대원들도 몇몇이 봤댄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몇몇이 봤단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무서워서 군무를 못 쓰겠대. 그래서 한 중대에서 항의가 들어왔단다. 마음의 편지까지 쓰였어. 오. 그래서 대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전 중대원들 위병소 서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그래서 주마다 한 중대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이야, 그럴 일 거의 없는데. 예, 그럴 리 절대 없거든요. 예. 그 결국에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전전날 본 것은 그 여자분의 영가였고 그 분의 죽고 나서 그 후의 모습을 본 것이었던 거죠. 아.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제 네. 지인분들이나 제 가족한테나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다, 너 뭐 잘못 먹었다, 다 미신이다, 귀신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뭐 저도 귀신은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당사자인 저도 안 믿는데요, 뭘.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별일 없고 야.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한 귀신 목격 실화설이었습니다. 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머에지님께서 이야기를 또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또 사건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서머에이지님께서 또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다시는 귀신 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그냥 일반적인 썰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행동이 너무 기괴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더 섬뜩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우리 귀족님들도 혹여라도 군대나 아니면 군대가 아닌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이렇게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키리십니다. 아코예요. 자, 오늘 사연은 여성분의 제보 사연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분은 경북 어느 지역에 24시간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바르게 잘 자라신 현재는 외동딸 분이세요. 예. 오늘의 주인공 가명인 미정씨인데 저희 또래거든요. 오랫동안 미국의 유학 생활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 가까이 사는 지역에 취업을 원해서 미정 씨가 한국에 들어왔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도로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1년간은 쉬면서 천천히 취업 준비도 하고 부모님과 좀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24시간이다 보니까 야간에 일하시는 홀 직원분 이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네, 급하게 야간 알바가 구해지기는 어려운 또 시기여서 그 야간 알바나 뭐 직원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미정 씨가 엄마 내가 하겠다고, 괜찮다고, 가게 근처에 뭐 파출소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나름 번화가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나 미국에서 오랜 생활 동안 낮이건 밤이건 뭐 적응기가 있었기 때문에 젊어서 쌩쌩하다고, 안 피곤하다고,
엄마 잠시나마 백수된 딸 알바비나 조금 더 챙겨주라고, 야간 수당은 더 챙겨준다고 하니까 애교를 부리면서 미정씨가 선뜻 그 이모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대요. 일단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는 그래 따라 부탁한다고 그렇게 일주에 5일을 24시간 돼지국밥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야간 가게 일을 봤대요. 주방에 일하시는 이모님도 또 계시고 하니까 무서울 건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익숙해질 때쯤에 새벽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한 3시쯤 어떤 남자 한 분이 들어오셔서는 여기 돼지국밥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죄송한데 밑반찬 다른 건 필요 없고 깍두기 하나만 내주셔도 된다고, 나머지 반찬은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반찬이 맛있긴 한데 제가 다른 거 말고는 안 먹어서 깍두기만 먹기 때문에 그렇게만 내달라. 일단 손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문을 받고 음식은 내드리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더래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딱 미정씨 스타일이었대요. 자기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이 늦은 새벽 시간에 정장 바지에 셔츠를 깔끔하게 입은 채로 허겁지겁 잘 먹는다고 표현할게요. 돼지국밥을 먹는데 그 모습마저도 너무 잘생겼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눈이 계속 가더래요. 성격이 미정씨가 좀 밝고 나서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공깃밥 하나 서비스 하나 더 드릴까요? 저희 국밥 맛있게 드시니 보기가 좋다면서 말을 던졌는데,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돈은 드려야죠. 안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 더 시키려고 했다. 또 남성분도 눈웃음을 쳐주면서 웃어주시는데, 그렇게 미정씨가 밥 하나를 더 가져다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 남성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친절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미정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 오다 가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눈웃음을 남성분이 쳐주니까 미정씨가 속으로, 와, 잘생겨서 그런가? 작업 멘트 개질이네. 나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던데. 이런 놈들은 진짜 잘생겨서 얼굴값 하네. 그래도 잘생기니까 봐줬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냐, 오랜 기간에 미국 생활을 했으니까 아니요 저 오늘 왔는데 어제 왔는데 이렇게 손님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작업 멘트로 그러시냐,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자주 오세요. 요즘엔 저도 야간에 잠시 엄마 일을 돕고 있어서 시장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국밥 맛있게 드시러 오라고 역시나 고객 멘트를 날렸대요, 미정씨도.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남자가 계산을 하는데, 식당 안에 자판 커피 있는 거 아시죠? 국밥집 가면. 거기서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2잔을 뽑더니 이걸 쭉 마시면서 여기는 자판 커피도 되게 맛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미정 씨한테 이렇게 또 커피 2개 뽑아서 하나 줄 알았는데, 근데 다가와서 미정 씨한테 또 뜻밖의 얘기를 하나 하더래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몸에 여러 질환이 있어서 사실 오늘처럼 국물 요리나 과식은 하면 안 된다. 오늘은 좀 먹어도 되는 날이어서 과식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밤마다 일이 가끔 끝나면 오다 가다 가게 와서 이 자판 커피 하나씩 마셔도 되냐, 돼지국밥집에서 그러더래요. 국밥은 못 먹더라도 이 자판기 커피 값은 드리고 싶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돼지국밥집에 와서 자판 커피만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미정씨가 얼굴에 좀 반한 건 있었대요. 돼지국밥집에 무슨 자판 커피 값을 받냐, 아니라고. 그냥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를 드시든 국밥 드시고 싶을 때 오셔서 편하게 드시라고. 여기 근처 공단에서 일하나 봐요. 미정씨가 웃으면서 말을 해주니까 예, 맞다고. 그렇게 그날은 지나가고, 다음날 정말 새벽 3시가 되니까 어제 봤던 잘생긴 총각분이 또 왔대요. 와서는 어제 말한 대로 국밥은 안 시키고 들어와서 미정씨한테 인사를 하고는 커피 하나를 뽑고, 거기 식당 안에 있는 자판 커피는 돈을 안 내거든요. 누르면 나오거든요. 근데 500원짜리 하나를 여기 자판 커피가 500원 올려놓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나가버리대요. 솔직히 미정씨는 이 잘생긴 놈이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보러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좀 김치국 마시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보름까지 지나고도 항상 그 새벽 시간에 일이 끝났는지 그 새벽 시간에 와서는 자판 커피 하나 뽑고 500원을 올려놓고 계속 가더래요. 어느 한날은 미정씨가 500원짜리가 꽤 많이 모였네. 이거 널브러져 있는데 저금통 하나 같은 거 어디서 사와서는 거기 카운터 근처에 놔두고 이때까지 모아뒀던 500원을 넣었대요. 그렇게 한 달, 2달, 가끔씩은 국밥을 사 먹기도 했지만은 올 때마다 아무런 대화가 없었대요. 인사만 하고 자판기에 커피 하나 뽑고 500원 올려두고 미정씨한테 눈인사를 하고 그대로 나가더래요.
그걸 보던 주방 이모가 뭔가 답답했는지 쟤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와 우리 미정이한테 말을 제대로 안 거노. 미정이는 딱 봐도 전마 저거 잘생겨서 뿅 간 것 같은데 미정아 관심 있으면 네가 말해봐라. 사랑은 쟁취하는 거 아니라 카나. 남자친구 네 없으면 네가 말이라도 걸어봐라. 국밥 한 그릇 같이 먹자고. 그걸 듣고는 미정씨가 조금 용기가 생겼는지 그래 볼까요 웃으면서 오늘도 오겠지 기다리는데 안 오더래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렇게 2주가 지나도 이제 용기 내어 말을 걸려고 하는데 안 오더래요. 아 아쉽다. 이제 안 오는가. 뭐 티오가 바뀌었나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좀 아쉽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 오길래 어느 날 새벽 3시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그 잘생겼던 그 총각이 하얀색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은 채로 드디어 나타났대요. 근데 어리선가 넘어졌는지 옷엔 먼지 같은 흙이 묻은 채로 와서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오다가 휴대폰도 돈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정말 또 시장도 하고 그래서 돼지국밥 하나만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미정씨한테 물어보더래요. 다음에 와서 제가 여기 가끔 오니까 돈은 그때 드릴 테니까 오늘 좀 너저분하게 와서 죄송하다고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냐 말을 하니까 그럼요. 미정씨는 기다렸잖아요. 괜찮다고. 자주 오시는 분인데 이 정도에 뭐 서비스를 못 드리겠냐. 그리고 어디 넘어지신 것 같은데 옷이 많이 좀 베리셨네. 미정씨가 수건에 물을 적셔와서는 또 물수건도 같이 갖다 줬대요. 우선 이걸로 닦으시라고. 그리고 또 음식 항상 우리가 내드리면 기분 좋게 드시는 거 항상 고맙다고. 그리고 그 모습에 남자분이 또 한마디 날리는 게 그 당시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하네요. 역시 너무 친절하세요. 또 그 말에 네? 이제는 용기 내서 말을 했대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도움을 줬나요? 뭐 몇 달 봤으니까 물어봤대요. 네. 짧은 대답을 하는데 미정씨가 좀 잘생겼으니까 말을 더 붙이고 싶었는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개량 한복인데 그리고 또 저희 또래 같은데 요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어른 옷은 왜 입고 계세요? 그리고 옷 같은 걸로 뭐 이상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런 나쁜 뜻 아니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더워 보이셔서 그런다. 그 말을 이 남자분이 미소를 또 지으면서 추위를 좀 타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 옷 편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이 옷을 입고 오다가 크게 넘어졌는데 미정씨가 가져다 주신 국밥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고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아유 너무 급하게 뛰어와서 그런가 돈도 핸드폰도 안 가져왔네요.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니 그러시냐.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이 남자분이 좀 당황을 하셨대요. 저기 주방에 있는 저기 이모분이 이름 부르시는 것 같아서 들었다. 근데 누가 봐도 얼버무리는 말투가 미정씨가 느꼈대요. 왜냐? 주방 이모는요, 이 오랜 기간 자기 엄마랑 같이 일했던 분인데, 이 경상도 분들은 뭐 미정아 이렇게 안 불러요. 애칭을 좀 부르거든요. 항상 주방 이모님은 쩡이라고 한대요. 쩡아. 근 10몇 년을 내가 유학 가기 전까지도 쩡아라고 불렀지 미정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이놈 봐라. 나한테 언젠가는 작업 치려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구나. 또 김칫국을 마셨대요, 당신은. 그런데 그때는 은근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왜냐? 미정씨 말에 의하면 너무 잘생겼대요.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인데 바로 배우 중에 공유를 닮으셨대요. 미치는 거죠, 이분이. 도깨비. 네. 그리고 돼지국밥 하나 달려고 했으니까 하나 가져다 주는데 그대로 허겁지겁 먹더래요. 천천히 드시라고 공깃밥을 하나 더 내어드리니까 그것도 금방 엄청 말아먹고선 자기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미정씨에게 주더래요.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이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왜냐면 돈 안 주고 튈 수도 이렇게 자기 딴에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말에 아니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오다가도 많이 봤는데 오늘은 옷도 많이 더럽혀지고 음식도 허겁지겁 드시는 거 보니까 피곤한 것 같은데 잘생긴 외모에 먼지까지 덮이고 과식하면 안 좋죠. 오늘은 푹 쉬라고 배웅을 미정씨가 친절하게 해줬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미정씨는 환호에 찼대요. 왜냐? 내가 추파를 던져서 번호 따내려고 했는데 드디어 번호를 얻었다. 잘생긴 이놈 번호 겁나 알기 힘드네. 몇 달 만에 알게 됐네 하면서 종이를 폈는데 2014년도라고 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 시기거든요, 그때. 그런데 거기에는요, 종이 안에 집전화번호 같은 게 적혀있지 핸드폰 번호가 안 적혀있더래요. 뭐야 이거? 나한테 관심이 없나? 너무 서운하더래요. 쪽지를 주면 핸드폰 번호를 적어야지 왜
지역번호가 적힌 전화번호를 왜 준대? 김이 팍 빠지면 실망을 했대요. 아, 나만 김치국 드디어 마신 건가? 그렇게 또 다음날 올 줄 알았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버렸대요. 그런데 그날 온다던 남자는 다시 오지 않았대요. 한 달 가까이. 뭐야, 또 왜 안 오지? 아, 나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돼서 야간 일도 그만할 때 됐는데, 아,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아쉬워. 좀 많이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요. 근데 그렇게 아쉬울 찰나, 갑자기 새벽 시간에 문을 팍 차고, 아, 여기서 좀 욕을 하기는 그렇고, 야, 이 쌍, 뭐, 땡땡 어딨어? 이러면 어떤 아줌마가 문을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미정 씨한테, 야, 너 그놈 어딨어? 그놈 어딨어? 야, 그리고 그건 어딨어? 어딨어? 이러면서 소리를 치더래요.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서는. 아니, 저기 여기 남의 식당 와서 대통령 오자마자 욕은 왜 하시고 뭐 하는 짓이냐고. 주방 이모도 나와서 놀래서 미정 씨도 같이 화를 내고 따지고 있었는데, 아우, 야, 미친아. 야, 니 때문에. 야, 아, 됐고, 야, 그놈이 준 거 있을 건데, 그거 어디냐고. 그거 당장 내놔, 임마. 당장 빨리 내놔. 이런 소리를 그렇게 고래고래 지르더래요. 행패죠. 아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지구대가 있어서 경찰을 일단 불렀대요. 그리고 이 행패 부리면서 홀이 너저분해지니까 부모님한테도 일단 전화를 했대요. 국밥집이랑 집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오시고 지구대가 와서 그 아줌마를 일단 끌고 지구대 끌고 갔죠, 쉽게 말해서. 근데 부모님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행패 부리는 여자를 같이 보고는 개춘 선생 아니야? 개춘 선생인데 당신 오랜만이네? 개춘 선생 뭐야? 우리 딸이 신고한 사람이 당신이야? 왜 우리 가게 와서 행패 부리고 끌려왔냐고. 어머니가 마치 아는 분을 본 것처럼 개춘 선생이라 말을 하더래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데 엄마 아는 분이야? 아는 사람이지. 엄마도 얼버무리는데 아빠도 옆에서 뜸을 들이더래요. 근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얘가 미정이야? 아, 맞네. 그러면서 엄마 손을 갑자기 그 개춘 선생이라는 사람이 잡더니 네 딸은 어떤 놈한테 받은 물건 있을 거거든? 미정 엄마, 네 딸 분명 어떤 놈한테 물건 받은 거 있다고. 나 그거 필요하다고. 내가 또 그때처럼 미정이 지켜주려고 온 거라고. 그 어디냐고. 빨리 딸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그걸 듣더니 옆에 있잖아요, 미정 씨가. 아니, 내가 가게 일하면서 뭐 물건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 사람들한테 받는 건 돈이잖아요. 내가 뭘 받은 게 있겠냐고. 몇 달 일하면서 뭐 뒷돈도 받은 적 없는데 뭐 받은 거 없다. 과일 하나 받은 거 없다. 아니라고. 너 있다고. 분명 있다고. 그 키 크고 어떤 잘생긴 놈이 분명 준 거 있을 거라고. 있다고. 계속 그냥 반복적인 말이에요. 소리를 지구대 안에서도 고래고래 지르는데 키 큰 남자? 설마 그 잘생긴 그 총각 오빠 말하는 건가? 그분한테 받은 건 올 때마다 식사하고 계산만 하시고 가끔 커피 먹고 한 500원 주고 간 게 단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일단 말을 했대요. 그걸 듣더니 500원? 그 500원짜리 어딨냐고. 아니, 매일 가끔 오셔서 국밥은 안 드시고 커피만 드시고 자판기 위에 500원 올려놓고 간 분은 있긴 있다. 내가 그 500원 꽤 모여서 내 저금통 안에 카운터 근처에 모아뒀는데 그거를 왜 찾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개춘이라는 아줌마가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까는 그렇게 뭐 행패를 부리더니 이제는 나가자고 타이를 드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일단 다 나왔대요. 그냥 간단하게 훈방 조치가 됐는데 가는 길에 바로 근처거든요. 가는 길에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설득을 하더래요. 아까 내가 막 행패 부른 거 미정아 미안하고 미정 엄마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옛날처럼 다시 말하지만 지키려고 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지키냐고. 그런데 가는 가게예요. 한 달 정도 안 보였던 그 잘생긴 오빠가 가게 앞에 서 있더래요. 한 달이 지나서 그 오빠가 서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봐서 그런지 또 외모가 빛이 막 나더래요, 미정 씨 눈에는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지구대도 갔다 오고. 그런데 그 총각이 엄마가 말하는 개춘 선생이라는 사람 보고 너 이제 나타났네. 이 총각 오빠가 갑자기 개춘 선생한테 욕을 날리더래요. 이제 뭐 더 큰 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줄인 건데 너희 멀리 있다 이제 나타났네. 욕을 하더래요, 갑자기. 내가 너 나타날 때까지 기나긴 세월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고.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미정 씨 반드시 지킬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대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미정 씨도 놀라고 미정 씨 부모님도 옆에서 너무 놀랬대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나를 지킨다고? 나랑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아직도 이 짓거리지?
우리 형들도 모자라서 미정씨 언니들까지 데리고 가더니 네 많은 자식들 중에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여기 나타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일 거라고 또 두서없는 말을 막 던지는데 예. 그걸 듣던 개춘이라는 이 선생이 그 사람 뺨을 후려갈고 여성분들이 때리는 거 알죠? 목 핥히고 꼬집고 뺨 후려치고 계속 폭력을 쓰는데 그걸 옆에 듣던 미정씨나 미정씨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대요. 저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죽은 언니들하고 이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정씨는 외동딸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에 언니 두 분이 있었어요. 작은 언니, 큰 언니. 그리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자신의 형들도 죽었다니, 그리고 미정씨 언니들도 데려간다더니 이제 이걸 다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일단 이 미친 무당 내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무당 말대로 했다가 여기 계신 미정씨도 큰일 난다고. 미정씨 어머님, 제가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긴 세월 미정씨 해외 보낸 거 잘하셨다고. 근데 아직 기간 덜 채우고 오신 거라고. 조금 빨리 오셨네요. 해외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남자가 미정씨 유학 간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개춘이라는 이 선생은요, 이놈 말 듣지 말라고. 이놈은 완전 사이코라고. 흉한 놈이고. 미정 엄마 나 알지? 내가 미정이 오랜 기간 내가 기도하면서 지켜줬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미정이 해외 가서 공부시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언니들과는 다르게 아무 일 없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미정씨 어머니가 그걸 돋궈서 아무 일 없었기는 했지. 근데 이 총각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당신이 미정이한테 뭐 어떻게 해준 건 사실인데, 그리고 뭐 물건 주고 이런 거는 이 총각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아까 뭐 물건은 왜 찾냐고 우리 가게에서. 그때 뭔가 어머님이 촉이 발동했는지 뭔가 의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아니 지금 이 총각이 물건 얘기하고 아까 지구대에서도 뭐 물건 얘기하던데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딱 눈치껏 물어보는데, 아니 일단 받은 그 물건 나한테 빨리 갖고 와. 내가 또 정화하려고 온 거다. 정화시켜서 미정이 지키려고 온 거다. 변명이 어둡지 않게 막 하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총각이요, 코웃음을 치면서요. 왜요? 미정씨 나이 이제 곧 그 나이 되니까, 이제 갈 때 될 나이 되니까 그 시기가 다 왔나 보네. 정화 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미정씨, 제가 준 500원짜리들 모아둔 거 있죠? 뭐 500원을 쓰셨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혹시 모아둔 거 있으시냐? 제가 여러 번 와서 커피를 마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미정씨가 제가 몇 개는 쓰긴 썼는데 500원 꽤 제가 많이 모아서 저금통에 넣어놨다고. 카운터에 있다고. 그럼 미정씨, 그 500원 이 사람 말대로 자세히 보라고. 그 500원을 일단 이 총각이 준 거거든요. 카운터에 있는 저금통을 꺼내서 수북히 좀 쌓여있는 500원짜리를 봤대요. 봤는데 뭐 딱히 그냥 500원이에요. 모양이 이상한 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동전 발행일자가 있거든요. 500원 보면요. 그 발행일자가요 많이 이상하더래요. 수십 개가 있거든요. 몇 달간 왔으니까요. 몇 달간 또 오다 안 하다 그랬지만 그래도 꽤 많이 와서 모였대요. 근데 그 수십 개 500원들이 전부 다요, 발행일자가 2002년, 2003년만 적혀있대요. 500원짜리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십 개가 있으면. 뭐 500원 우리나라 어마무시하게 발행이 됐을 건데 2002년과 2003년이 적혀있는 그 500원만 수북이 쌓여있대요. 이걸 보고는 왜 날짜가 2002년, 2003년이지? 그러고 있는데 미정씨 엄마가 생각해보니 뭔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2002년과 2003년, 큰언니가 2002년에 하늘의 별이 됐고 2003년이 작은 언니가 하늘의 별이 됐어요. 그래서 미정씨가 외동이 된 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 나이차가 꽤 있는 큰언니, 작은언니 연년생으로 있었어요. 큰언니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실종 상태에서 나중에 사망 선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언니가요 2003년 태풍 매미 때 사망을 하셨어요.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 둘 다 젊은 나이에 연거푸 2년 동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두 분이신데, 그 동전의 의미를 언젠가는 제가 짧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미정씨, 이렇게 남자가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도 이 미친 왔으니까 이제라도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미정씨 어머님, 그리고 미정씨, 그리고 아버님, 첫째 따님, 둘째 따님 세상 떠나신 게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무속적인 세상입니다. 어머님, 그래도 믿으시니까 과거 언니 두 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셨으니까 이 미친한테 조언 얻어서 큰 나라로 유학길 보낸 거 아니냐고 하니까 맞대요. 어머님이 그때는 그렇게라도 지키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개춘이라는 사람이 미정이를 유학 보내면 된다고 그냥 그랬대요. 비방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큰형, 작은 형도 루사랑 매미 때 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거기서 듣고. 우리 언니도 그 희생자인데 이 잘생긴 총각도 위로 형 2명이 그 해의 희생자래요. 저 무당 망할이 자기 자식이랑 일가핏줄들 살리려고 미친 양밥짓 한 거라고. 제 생각이 맞다면 저 지금 들고 온 가방에 분명 뭐 있을 거라고. 부적 같은 거든 뭐든 있을 거라고. 뒤져보라고. 그거 가지고 용한 무당들이나 어디 사주 보는 데 가서 이 부적 어떤 부적 물어보라고. 분명 그런 부적일 거라고. 예. 그리고 저 아줌마 제대로 알아보면 다른 것도 분명 나올 거라고. 세상 떠나신 미정 언니 2분, 그리고 저 무당 아줌마도 아까 말한 일가친척 가족들, 나이만 다를 뿐 사주와 모든 게 다 흡사할 정도로 똑같을 거라고. 왜냐, 우리 형들도 저 양밥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말에 개춘이라는 사람의 가방을 미정씨가 눈이 좀 돌았대요. 언니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다가가서 그 가방을 뺏어서 뒤지려고 하니까 이 개춘이라는 무당분이 어디서 도둑질이야.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 남의 가방에 손을 대? 이 말을 하니까 아줌마, 이 오빠 말이 사실이면 아줌마가 이 가방을 떳떳하면 저희한테 보여줄 수도 있지 않냐. 떳떳하면 말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보여주셔라. 저 어릴 때 살려주셨다고 했으면, 저 어릴 때부터 봤으면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미정씨도 이렇게 오목조목 따지고 드니까, 야 이나 했고 내가 네 살리라고 왔다니까. 그 500원짜리 그 저금통 나한테 주라고. 내가 정화시켜준다고. 너 엄마한테 들었을지를 모르겠는데 너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너도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언니를 따라 죽는 건데 내가 너 살려줘서 해외로 떠나보낸 거라고. 네 유학기를 오르게 한 건 나라고. 미정 엄마, 미정이한테 얘기를 안 했어. 빨리 얘기를 해봐라. 그 말을 하니까 어머님께서 맞기는 한데 다른 건 됐고 저 총각 말에 답변이나 해보라고. 저 총각 말에 일부러 당신 우리 딸들 양밥 내려 본인 자식들 뭐 살리니 뭐 당신 일가친데 살리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 말에 해명을 하고 총각 말 그리고 우리 딸 말 들어보니까 그 가방 안에 뭐 있는가 좀 보여주긴 뭐하냐. 우리가 뭐 뒤지는 거 그럼 네가 꺼내봐라. 떳떳하면 좀 보자. 되레 뭔가 좀 탁 쏘아 붙였대요. 그 말에 이 개춘이라는 무당 아줌마가 말하기에 다 필요 없고 내 말만 믿어라. 내 말 믿어야 된다. 미정아, 내 말 정말 믿어야 된다. 그럼 진짜 옳게 잘 산다고. 저놈 미친놈이라고. 국밥집에 국밥 먹으러 와야지. 누가 자판 커피 먹으러 500원 놓고 가는 사람 어딨냐고. 저게 양밥이라고. 이게 다 저주받은 동전들이라고. 내가 이것도 정화해 주려고 이렇게 급하게 오지 않았냐. 통곡을 하면서 막 목에 핏대까지 세워서 말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정씨가 뭔가에 또 촉을 발동을 했는지 그 동전을 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그 잘생긴 오빠는요 가만히 있었대요. 누구와는 다르게 막 애걸 보고 핏대 세우고 말 안 하는 게 아니었대요. 아줌마 가방도 못 보게 하는데 내가 이걸 줄 의무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저분께 받은 커피값, 뭐 음식값이라고 하면 맞는데 그거 돈 받은 거니까 아줌마한테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말을 하니까 이 개춘이라는 사람이 분노로 돌변해서는 막 온갖 욕을 하면서 내 말에 토달지 마라 이러면서 온갖 욕설을 내뱉으면서 내 말만 들으라고 막 반복적인 말을 하는데 여기서 잘생긴 오빠가 또 한마디 하더래. 미정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작은 언니 돌아가신 시즌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작은 형도 그 시기에 떠났다. 같이 뭐 떠났다고 해야 되겠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형들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어머니께서 얼마 안 있다 우발적인 극단적 선택을 하셨대요. 저랑 아빠는 짧은 기간에 형들도 잃었고 엄마도 잃었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아빠도 그렇고 자기도. 그때 어느 물이 흐르는 강교에 비 오는 날 쪼그리면서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못 본다 생각하니까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는 어떤 학생이요. 우산을 씌워주면서 저기 잘생긴 오빠 제가 학생이라 큰 돈은 없지만 이걸로 저기 근처 가면 분식집 있거든요. 오는 길에 저는 많이 먹어서 1,000원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오뎅 사 드시라고 따뜻한 국물을 많이 드시라고 추운 날 비 오는 거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면 감기 들린대요. 우리 언니들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000원을 건네줬대요. 그 여중생의 손이 또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게 미정씨인 거 아시냐고. 그 말을 하니까 미정씨가 너무 놀랬대요. 와. 그 오빠예요? 그때 그 키 크고 잘생긴 고등학생 오빠가 그 오빠예요? 그때 사실 오빠가 꺼있고 울고 있는데 그때도 너무 잘생기셨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뭔가 말을 안 걸면 오빠가 그때 강교에 뛰어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1,000원 주면서 말을 건 거라고. 기억이 난다고.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니 어떻게 근데 저 미정인 거 알아봤냐고. 저인 거 알아봤냐고.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인연이라면 인연인데요. 미정 씨 언니들 장례 치를 때 거기 4층이시죠? 저희 형 장례식장이 5층이에요. 장례했던 게. 그때 미정 씨 얼굴을 오다 가다 본 기억이 난대요. 이야. 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도 신기하대요. 그 기간을 걸쳐서 미정 씨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꿈을 또 꾸게 됐는데 돌아가신 엄마가요. 우리 막내 아들 500원 동전을 꿈속에서 쥐어주시더래요. 우리 엄마가요. 형들이나 저 키울 때 착한 일 할 때마다 항상 500원씩 주셨대요. 그냥 자기도 착한 일 할 때마다 500원 주셨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됐었는데 뭐 꿈속에서 500원 주러 왔나 보다 나 보고 싶어서. 근데 어느덧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형들이 이 꿈에 나와서는요. 우리 막내 축하한다고 500원을 쥐어주고 큰형이 가더래요. 어느 날은 또 작은 형이 나와서 우리 막내 축하한다 그러면서 500원을 쥐어주고 가더래요. 형들이 500원을 반복적으로 꿈에 나와서 쥐어주는 장소가 미정씨 지금 일하고 계시는 국밥집 건너 대로변이다. 그리고는 한날에는 큰형과 작은형이 2002년, 2003년 500원짜리 동전을 다시금 쥐어주면서 막내 이제 우리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형들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더래요. 이게 너무 꿈이 반복되는 일이니까 아버지께 이 말을 했대요. 아빠, 엄마도 가끔 나와서 나한테 500원을 쥐어주는데 이번에는 큰형, 작은형이 같이 나와서 마지막 500원이래. 근데 나 거기 어딘지 알아. 거기 국밥집 거기 대로변 그쪽 동네인데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머니 되게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러자고. 한번 먹으러 가보자고. 그래서 그 국밥집을 가게 됐는데 미정 씨는 그 당시 없어요. 유학 중이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카운터 쪽이에요. 계산하면서 이 총각분이 카운터 쪽에 사진을 봤어요. 가족 사진을 보는 사진을 보는데 내가 그날 힘들게 꺼이꺼이 죽으려고 강변에서 울고 있는데 그 쭈그리면서 나한테 1,000원 주고 우산을 씌워주던 미정 씨 얼굴이 있더래요. 대박이다. 여기구나. 그때 그 학생 집 가기가 여기구나. 이거 보통이 아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가 알아보시고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요. 이 총각분의 집이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냥 엄청나게 잘 사는 거면 뭐 알아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라면 뭔가 좀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왜냐 막내 아들의 말에 그냥 모든 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 알아봤대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너무 놀란 게 여기 집과 우리 집이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막내야. 형들이 죽은 해 여기 따님이 죽은 해 똑같다고. 아까처럼 알아낸 거죠. 상식적으로 같은 해의 재난으로 그 젊은 애들이 2년에서 갔다는 거와 그리고 꿈에서 형들이 나와서 500원짜리 동전을 지워주고 여기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돈을 더 써서 자세히 알아봤대요. 그리고 무당도 그렇고 뭐 심부름새도 그 당시 모든 걸 다 알아봤대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아버님이 통곡을 하면서 알아낸 게 저 개춘이라 치다는 저 무당 어쩐지 처음부터 접근할 때부터 돈도 안 받고 도와주는 척 우리 집 근처에서 정수기 팔러 온 것처럼 얘기하더니 정말 사주 바꾸게 한 짓거리 맞는 것 같다고. 와. 미정 씨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진실입니다. 내일 모든 거 다 아버지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준비한 서류들도 있다고. 아버지가 수년을 걸쳐 저 사람 알아봤다고. 근데 미정 씨 집이 정말 저희 집이랑 같은 입장이라고. 꿈에서 형들이 나온 건 제 개인적 생각으로 여기 집안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여기 국밥집 저기 건너편 대로변에서 500원을 자꾸 쥐어주는 것부터가 좀 이상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 꿈에서 나타난 게 마지막으로 엄마가 한 번 더 나타났는데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을 너무 커서 아저씨네. 어머니도 마지막 500원을 쥐어주셨대요. 네. 근데 그게 어디냐? 이제는 가게 앞이에요. 이 가게를 오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밥집을 가보니까 미정 씨가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엄마 꿈에 나오는 게 미정 씨가 왔다는 소리구나. 그냥 이 총각 입장에서는요, 모든 걸 내가 생각하는 걸 믿고 싶었나 봐요.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날에 어릴 때 미정 씨와 지금 다 큰 미정 씨를 보게 됐으니까
용하다는 무속인을 이분이 직접 만나서 자문을 구했대요. 근데 그 무당이 말하길 오랜 기간 그 양밥인지 뭐 저줄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더 이상 우리 무속 세계에서는 할 건 없다. 그런데 저 미정이라는 아가씨 얼굴 관상에도 실타래가 길지 않아 보인다. 무속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이 총각분한테. 그간 엄마와 형들이 모아놨던 물건도 혹시 있지 않느냐. 혹시 모르니 그 있는 것 같은데 저 아가씨한테 줘봐라. 그게 부적이라면 부적이 될 거라고. 그리고 너네 집이나 저 집이나 비가 무수히 내리는 날, 물이 많은 날, 재난으로 닥쳐와서 하늘로 간 거거든. 비 오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큰일이 닥칠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요. 엄마나 형이나 작은 형이나 자기한테 자주 줬던 건 역시나 500원이었어요. 형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막내를 항상 줬대요. 너 사 먹으라고. 혹시 몰라서 그 많은 500원을 2002년, 2003년 거만 따로 모아서 그 자판 커피 위에 올려놨대요. 항상 먹고. 그래서 국밥은 안 먹더라도 커피 한 잔 먹고 500원을 올려놓고 간 거였대요. 미정 씨 저 사실 국밥 안 좋아한다고. 국물 요리 엄마가 살찐다고 어릴 때부터 안 먹였다고. 네. 근데 그날 미정 씨는 나를 살린 거나 다름없다고. 고맙다고. 나 사실 그때 강변에 뛰어내리려 했었다.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랑 잘해줬던 우리 큰형 작은형 없는 세상에는 자신이 없었다고. 그때 그 미정 씨가 준 1,000원짜리 한 장과 나보다 어린 소녀가 이런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눈 뜨고 이렇게 세워준 거라고. 단순히 우연이라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미정 씨 제가 온 날들을 잘 생각해보라고. 제가 항상 국밥 먹으러 올 때 비가 오지 않던가요? 그러네요 오빠. 맞네요. 항상 이분이 국밥을 먹을 때는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도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고 했거든요. 꼭 가게에서 식사하고 갔었다고. 맞네. 비 오는 날 때마다 이 무당분이 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근데 핑계거리가 말이 좀 수줍고 성격도 수줍어서 핑계거리가 그냥 국밥 먹으면서 있었던 게 다였대요. 그리고 그때 계량한복 기억나죠? 저 옷에 흙먼지 뒤덮였을 때. 비가 억수로 내렸거든요. 근데 미정씨 가게 쪽은 이쪽 동네는 비가 안 왔더라고요. 사실 그때 옷이 더럽혀진 이유가 그날 아버지하고 절에서 지성기도 드리고 있었대요. 계량한복 차려입고. 근데 여기는 비가 갑자기 소나기 억수로 내리길래 일기예보에는 비가 없었는데 비가 내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대로 국밥집을 그때 뛰어간 거래요. 핸드폰도 뭐든 다 놔두고. 미친 듯이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여긴 안 왔더라고요. 일기예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소나기였구나. 이렇게 그때 옷이 더럽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에는요, 신빙성이나 무속적인 걸 떠나서 미정 씨는 믿거나 말겠지만 저는 믿고 있다고. 근데 미정 씨도 이 말을 듣자마자 아니 오빠 믿는다고. 예. 네, 나는 뭔가 이게 믿고 싶다고 그냥. 엄마나 여기 잘생긴 총각 오빠 무속적인 힘을 빌린 것도 사실 나는 이해도 안 되지만 오빠도 이해 안 되실 거라고. 왜 우리 쪽 부모님이나 오빠 부모님이나 무속적인 힘을 그 당시 물어봤는지 사실 이해 안 된다. 그런데 이 양쪽에 사단이라는 거 난 거면 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난 이 오빠 말 믿을 거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그 와중에 옆에 개춘이라는 사람은 쌍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옆에 하고 있는 걸 일단 뺀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그 잘생긴 총각, 이 오빠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몇 년간의 뭐 많은 서류들, 사신들, 수년간 조사한 걸 미정씨와 미정씨 부모님께 자세히 알려주면서 보여드렸대요. 이 몹쓸 인간이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용하긴 용한데 정말로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인생을 위해서는 남들 목숨 따위도 필요 없는 식의 행동을 하는 그런 악질적인 무당이래요. 여기서 저도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무당이 말하길 영혼의 희생들은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주는 희생이라고 했던 일이래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춘이라는 이 무당 아줌마는 사람까지 끌고 와서는 동전 내놓으라고, 내가 진짜 찐이라고, 내가 정말 너희들 살려주라고 그러는 거라고 사실상 여러 번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안 하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 와중에는 또 아버님이 좀 심각성을 느끼고 알아냈는데 이 왜 무당이 자꾸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왜 찾아오는지 한도 끝도 없이 뭐 또 나오는데 저도 여기서 한이한테도 물어보고 제 주변한테 물어봤는데 대대손손 대가족 무당집이라고 아세요? 그냥 뭐 내리를 받거나 뭐 어떻게 태어나서 무당이 됐다 이게 아니라 네. 한대걸로 뭐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전통 무속신앙의 계승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가족에 저도 한 번은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전통 무속신앙의 계승자래요. 쉽게 말해서 모든 가족이 다 무당이에요. 네, 이걸 전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집안이래요.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목숨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희생자를 구한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양박을 내린 건지 뭐 조사 과정에서는 일단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정 씨가 한국을 들어오게 되면 그쪽 가족 중에는 무당 가족 중에 조카는 외국에 한 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은. 그 꿈을 꿀 때면 그 조카가 솔직하게 막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는. 꿈을 꿀 때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머리카락을 씹어먹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꿈속의 자기 모습은 머리카락이 반 이상 빠져 있어요.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꿈속의 자기 머리는 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머리가 빠지면서 무속 그 개춘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잔병치레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뒤져보니까 사주 바꾸기, 쉽게 말해 운명 바꾸기 당사자가 미정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전 내놓으라고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린 거구나. 미정 씨의 사연은 일단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 주고 미정 씨는요 그날의 일은 우연이라고 다들 말하겠지만 나는 우연이 아니고 그 잘생긴 오빠가 나를 지켜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개춘이라는 무당 토속 철학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집안에 알게 됐어요. 저도 산이도 알더만요. 그 과정에서 그 집구석에 대해서 저도 조사한 건 있는데 이 악행이 이게 일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참 듣다 보니까 미정 씨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날의 일은 우연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연을 오늘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오늘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연인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한편에 뭔가 좀 드라마를 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 오늘 아코님께서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찾아올 수 있으면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코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돌비, 아코 검색하신 다음에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